예, 7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차에 상속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념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개념적인 부분을 코딩할 때 코드에 녹아내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 영상이 다음 주차 과제를 주면은 그 주차에 그 다음 주에 과제를 풀이를 해주는데 그 풀이를 보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일부러 시간을 월요일 수업이면은 월요일 날 저녁까지, 뭐 수요일 수업이면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과제 제출 기간은 그 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실습을 제가 과제 풀이한 거를 보시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과제 수행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고 하시다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신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퍼센티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거의 일요일 저녁까지도 A반, B반, C반 공통이 과제 제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 제출 마감 시간 돼가지고 막 몰려서 제출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시고요. 과제를,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과제를 해야지 숙제 점수만을 위해서 과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상속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속과 관련된 얘기는 할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소설책을 한 권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은 그 한 줄 한 줄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없죠. 쭉 읽어 나가시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형태로 어떤 책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걸 읽을 텐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 언어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언어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 영상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책을 좀 읽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해당되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교재에 순서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책을 쓰는 저자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진행해야지 라고 그 기준을 잡아 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각 저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기를 바라는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큰 순서는 바뀌지 않는데,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한 순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고, 그리고 실습을 하시는데 교재에 있는 실습 부분은 조금은 딱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조금은 이게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하는 코드라기보다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게 기준을 잡고 이러한 형식으로 코드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재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제가 드리는 과제 연습 이외에 수업 시간에 나오는 영상을 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 부분들도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주차 상속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큰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상속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음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7주차 수업 내용 소개하고요. 과제풀이 그리고 오버라이딩 슈퍼라는 키워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패키지와 임포트까지 진도를 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이해가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다음 거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적인 거 그리고 코드의 방법론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 그 중에서도 오버라이딩과 슈퍼의 키워드 되게 짧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할 거는 많죠. 그래서 1교시 학습 내용 소개하고 과제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7주차죠. 여기 또 안 고쳤네요. 미안합니다. 7주차요. 7주차의 학습할 내용은 오버라이드, 슈퍼, 원래는 패키지와 임포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와 임포트, 그리고 다음 시간에 패키지와 임포트 추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지난 주차의 과제를 보시면요,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 문제는 제가 상속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억지로 좀 짜맞춘 그런 과제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카드와 플레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카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만들지 않죠. 카드 따로 별도, 플레이어 따로, 그리고 프로젝트 메인을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과제는 프로젝트 메인과 카드 클래스, 플레이 클래스, 카드 클래스의 멤버로는 카드의 종류, 자신 타입을 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카드의 종류와 카드의 값을 기록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게 배열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걸 배열로 처리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카드 클래스의 문자열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드 52장을 초기화해보자. 각각의 정보로. 그리고 한 장을 픽하면 플레이 클래스의 픽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추출해서 가지고 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기억들 나시는 부분이죠. 이거 제가 랜덤까지는 다 구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만드셔야겠죠. 자, 홈워크 6로 할까요? 지난 주차니까 6주차 과제였기 때문에 6주차 홈워크 6이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홈워크 6 서 피니시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 시작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메인 함수 체크. 동일하죠. 계속 시작 클래스는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메인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작은 단위일 경우에, 큰 단위일 경우에는 프로젝트 클래스 패키지를 단위로 봤을 땐 메인이라고 쓰는 경우도 다른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자,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자, 상속관계의 부모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구현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예, 플레이, 카드와 플레이, 자손 클래스로 가지고 있자. 근데 사실은 이건 is어 관계보단 has어 관계가 더 적절한 구성이에요. 근데 상속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인 거니까 일단 카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카드 타입의 클래스. 아직도 이거 대문자 안 지키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한글로 작성하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안됩니다. 피니시 할 거고요. 자, 또 모양만 먼저 만들다 그랬죠?
플레이 클래스를 또 만들겠습니다. 구성 먼저 플레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카드 클래스를 좀 만들자고 했죠? 상속을 받자.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가 카드가 돼야겠죠. 브라우저에서 찾으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니시 하시면 플레이 extends card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카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들 때 52장을 저장할 수 있는 카드 자신 타입의 배열, 그리고 그 안에는 문자열과 카드 번호 변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죠? 원래대로라면요, 예, 퍼블릭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이제 패키지 설명 드리고 나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스트링 타입에 우리가 일단 스트링 타입에 카드 타입, 퍼블릭에 인트 타입에 카드 넘버, 이렇게. 물론 이걸 길게 제대로 쓴다라면 이렇게 쓰겠죠. str 카드 타입, 앞에 타입 주라고 했죠. i의 카드 넘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변수명이 좀 길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면 향후 이렇게 연습이 되시면 향후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카드의 종류고요. 그 밑에 게 카드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타입에 카드 자신 타입에, 그쵸? 자신 타입을 가지고 있는, 카드 타입이고 있는 카드 리스트 배열을 하나 만들자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신의 타입에 맞도록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자신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 배열, 그리고 문자열 종류, 그리고 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생성을 해줘야겠죠. 물론 여기서 52장 이라고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는 new card 52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멤버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는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관계를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서 이런 형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 클래스는 다 구성이 끝난 거예요. 플레이에서 걔를 초기화 할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픽 할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멤버 메소드는 없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카드는. 자, 플레이에서 우선은 public void의 init 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얘는 하는 일이 카드 초기값 설정하자라고 그랬죠. 예. 자, 그리고 public void의 pick 이렇게 하면은 임의의 카드를 한 장 선택을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정했죠. init 하는 것은 카드 52장 초기화해라, 이러한 정보로 반복문을 이용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ck 하는 것은 52장 중에 한 장을 임의로 선택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들 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시간 이 PPT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려드리는 PPT에 있는 것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은, 저는 이제 PPT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올릴 때는 PDF 파일로 올리죠. PDF 파일로 올려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 것도 잠깐 보시면요. 지난 3주차였나요? 벡터 세터이고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랜덤 했던 거 있죠? 기억들 나시죠? 랜덤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하고 사용하는 거고, 매스 클래스는 객체 생성 없이 스태틱 형태로 값을 뽑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면은 52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냥 임의에,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랜덤에 해당되는 것은, 랜덤에 해당되는 값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랜드에다가 next int 사이즈 주면 되겠죠. 그쵸? 임의의 숫자를 하나 뽑아라 라고 했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플레이에서 할 일은 일단 랜덤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랜덤에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해야죠. 컨트롤 시프트 O 하면 임포트, 랜덤 클래스 임포트 시켜주죠. 그쵸?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를 하나 뽑겠다. 인덱스 해서 랜드에다가 next int 해서 52. 이렇게 되면 0부터 51까지죠. 그쵸? 근데 어차피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 1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52 중에 하나가 0부터 51까지의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게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즉 부모에 해당되는 것 중에 만들어 놓은 게 카드 클래스의 카드 리스트, 이 부분이죠. 카드 리스트에서 i 인덱스 얘를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 녀석을 출력 형태로 내보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신텍스 에러 났는데 insert assignment operator 어디다가 출력을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걸 배열을 참조를 했는데 어디다 쓸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선택된 카드, 아니면 뽑은 카드,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랜덤 객체 하나 만들고 next int를 통해서 52 중에 하나를 뽑아라. 자, 이렇게 도움말 나오는 것들도 많이 보세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솔직히 여기 나오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해석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죠. 이런 걸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코드를 잘합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 출력 나오는, 오류가 나오는 정보들을 잘 보셔야지만, 아래쪽에 나오는 정보요, 이쪽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지만 코드를 잘 분석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초기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드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속되면서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카드의 값들을 모두 초기화하자 라는 게 이 메소드가 하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반복문 돌리기 전에 간단하게 해 보신다라면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카드 리스트의 0번지에다가는요 점 찍어보면 자신 타입이기 때문에 카드 넘버, 카드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카드 리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약간 짜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건 카드 타입이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카드 타입에서 하트 이렇게 집어넣으면 0번지에는 하트 카드고요. 카드 리스트에 0번지에는 또 다시 카드 넘버는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0번지에서 즉 하트 타입의 카드를 몇 개 만들어라. 하트 타입의 그 카드 넘버 1번부터 13번까지를 채워넣어라. 그 다음에 1번 인덱스에는 뭐 클로버 타입의 1번부터 13번까지의 값을 집어넣어라.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갈 텐데, 이건 반복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이게 하트 0번지의 카드 타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0번지의 하트, 0번지의 타입은 하트고 넘버는 1이다. 그러면 1번지의 타입은 하트고 그 값은 여기에 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타입은 동일하게 하트고 2번이다. 뭐 이런 식의 반복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0번 카드, 1번 카드, 2번 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반복문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반복포를 돌면서 저 인덱스 값을 올려줄 겁니다. 근데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13번 돌면서 즉 12번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들어가 있고 모두 하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나머지는 저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int i는 0부터 i가 작거나 작을 때까지 52보다 i를 증가하면서요. 자, 그러면 0번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건 지우고요. 자, 0번이니까 여긴 결국은 i란 얘기죠. i요. 그리고 하트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52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의 타입이 다르니까 구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14번까지를 집어넣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되면 모두 다 1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변수 넘버 해서 1 집어넣고 여기를 i 넘버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다음 번째는 증가가 되어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14번 딱 돌고 나면 다시 초기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선 제어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if문이나 기타 제어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카드 리스트 0번부터 13번까지에는 모두 하트이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을 끼워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카드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라면요, 이런 형태를 만들겠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홈워크 6-1을 만들게요. 이제 is어 관계, has어 관계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has어 관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카드 클래스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자, 프로젝트 메인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카드 클래스 타입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플레이 클래스 타입을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물론 구성은 똑같죠. 카드 플레이 메인, 카드 플레이 메인 다 동일하게 프로젝트의 관계는 파일의 종류는 똑같지만 위의 점은 플레이는 카드로부터 상속을 받은 관계였다라면 지금은 것은 상속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상속 관계가 아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클래스에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퍼블릭 스트링에 카드 타입을 하나 만들고 퍼블릭 인트에 i 카드 넘버, 이렇게 두 가지만 만들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을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플레이 쪽에서 멤버로 퍼블릭 카드 타입의 카드 리스트를 여기서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52장 똑같이 카드를 만든 거죠. 지금 관계는 has어 관계가 될 겁니다. 52장의 카드를 갖는.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플레이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쪽에다 쓸 거고요. 자, 그리고 퍼블릭 init 가능한 메소드를 만들고, void까지. 자, 그리고 퍼블릭 void에 pick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init을 외부 객체, 이 플레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때 외부에서 호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직접 init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를 호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초기화와 관련된 것을 외부에 오픈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private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메인에서 init은 부를 수가 없죠. 이 클래스를 통해서 init을 부르는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init, 어쨌든 초기화를 하는 곳 안에다가 여기에 보면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 리스트의 0번지에 보시면은 카드 타입 을 이렇게 갖는, 어쨌든 구성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카드 리스트 0번지에 i 카드 넘버는 1,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사실상은 더 깔끔하고 좋죠. 지금은 상속 관계가 더 불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더 장점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카드 타입의 카드 리스트 52장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성을 해 볼게요. 하트 리스트, 그리고 얘는 13개짜리, 그리고 카드 타입의
다이아몬드 리스트 13개짜리.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뒤에 클로버와 스페이드를 클로버 리스트 13개짜리를 만드시는 게, 이건 클로버가 아니죠. 하트죠. 카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죠. 마저 하나 더 해보면요. 카드 타입에 스페이드 리스트. 자, 지금은 상속관계가 더 불편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해서 관계를,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는 여기다가 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변형이 돼야겠죠. 자, init 함수를 호출해 드리기 전에,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겠죠. 자, 저것도 초기화하기 때문에 물론 init 메소드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init의 의미는 카드를 초기화하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 init을 여기서 호출하게 될 거고요. 그럼 카드 13장씩을 담을 수 있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카드 리스트가 아니고 똑같이 파트 리스트의 0번지의 타입을, 파트 리스트 0번지의 번호는 1 이렇게 들어가면 저 하트 리스트의 0번지는 어쨌든 카드 한 장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카드의 모양은 하트, 번호는 1, 이런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3번 반복을 돌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아까처럼 반복문을 구성하면 되겠죠. 어떤 구현 방법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어 관계, 해스어 관계. 해스어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또 이스어가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이스어가 필요할 때는 상속 관계를 처리하고, 해스어 관계가 있을 땐 상속이 아닌 객체를 인스턴스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스어 관계보다는 해스어 관계로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도 2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리스트를 꼭 이렇게 모든 이름을 다 다르게 아니고 하지 않고 인덱스 번호로 4 곱하기 13짜리를 만들면서 0번은 하트, 1번은 다이아몬드, 2번은 클로버, 3번은 스페이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퍼블릭에 카드 타입에 똑같이 카드 리스트를 하는데 2차원 배열을 만들자는 얘기죠. new 카드 타입에, 자, 카드 종류 4개, 그리고 번호 13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관리가 되겠죠. 0에 0, 0에 1, 0에 2. 아마 앞에 게 0인 경우에는 전부 다 안쪽에 하트를 채워 넣어 주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2차원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구현 부분은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분만 조금 더 다시 완성을 시켜드리면은,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생성은 여기서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로 집어넣을 거고요. 멤버에서는 초기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선언만 있고 초기화한다 하더라도 널값 초기화 정도만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int i는 0부터 i가 밖의 반복은 카드의 종류를 놓을게요. 4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int i는 얘도 뭐 0번부터 가죠. 0번부터 i가 1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여긴 j2로 쓸까요? 여기 다 j2로 바꿔주시겠습니다. j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카드 리스트 예 i번지에 j번 자리에는 이 자리에 똑같이 카드 타입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자, 이번엔 타입이 아니고 카드 넘버는 j 플러스 1한 값을 넣어주면 1, 2, 3, 4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똑같을 거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매번 하트로 되면 안 되니까 if문 조건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스위치 케이스문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많이들 if문을 쓰실 텐데 스위치 케이스문 연습을 위해서 스위치 하시고 i의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쵸? 케이스 얘가 0일 때 그리고 브레이크는 처리하고요. 케이스 1일 때 브레이크, 케이스 2일 때 브레이크, 케이스 3일 때 브레이크를 해서 디폴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를 여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이아몬드, 클로버, 스페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i번지의 값이 0일 때는 요 코드가 동작할 거고요. 다음번 반복에서 i가 증가돼서 1이 되면은 요 다이아몬드를 채우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되면은 관리를 하시는데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드는 가장 효율적인 코드 방법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에서도 여러분들 자료구조 공부하고 계실 텐데, 자료구조에 해당되는 방법을 이용을 하신다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굳이 스트링으로 써야겠냐, 스트링을 쓰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 첫 번째 배열의 값이 있으니까
카드 타입도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효율적인 방법을 따졌을 때 연산이 많이 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i를 이 카드 클래스에서 타입을 없애고 번호만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만 남겨놓게 되면은 이거 글씨 지정할 수가 없는데, 아니죠. 이 i번 인덱스가 0이면은 하트로 표시해버리고 i번 인덱스가 1이면은 다이아몬드로 표시하고, 즉 어떠한 값을 꼭 글자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배열의 인덱스 번호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드렸던 과제는 상속관계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법을 써서 또 반복을 돌면서 초기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52장이니까 14번 카드부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쵸? 27번 카드부터는 클로버가 될 거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반복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장 픽해서 출력을 해라.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에서 픽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상속관계보단 해서 관계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 때문이죠. 상속관계는 자신의 카드를 자신이 저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있는 것 안에 보면은 또 카드에 해당되는 배열이 또 있어요. 불리하다는 것이죠. 이럴 땐 차라리 상속을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Anyway,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드려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 풀이까지 해드리고, 개선 방안, 그리고 더 좋은 방법, 다른 형태의 코딩 방법, is와 has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